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원래 인버스에 관한 영상은 다루지 않는데 종종 인버스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댓글이 달리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버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버스는 한마디로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내가 수익을 보는 겁니다. 공매도와 비슷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인버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스닥 100을 3배 역으로 추종하는 SQQQ가 있죠. 자, SQQQ는 나스닥 100이 1% 오르면 3% 하락하고 나스닥 100이 2% 하락하면 6%가 오르는, 즉 역으로 3배 추종하는 인버스 상품입니다. 얘도 나름 상장된 지 지금 13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99.99%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왜 13년 동안 대세 하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너무 명백하죠. 나스닥 100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3%, 애플도 13%, 아마존이 6.6%, 엔비디아 5%, 메타 4%, 알파벳 A와 C를 합쳐서 약 7.6%. 참고로 알파벳 A는 의결권이 있는 구글 주식이고요. 알파벳 C는 의결권이 없는 구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A와 C를 합쳐서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7.6% 정도로 투자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3%, 펩시코가 2%, 브로드컴도 2%. 시간 관계상 100종목을 모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상위 10종목만 봤습니다. 보통 상위 10종목이 50%를 조금 넘거든요. 따라서 SQQQ 같은 나스닥 100 인버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구글, 테슬라, 펩시코,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을 합산한 가치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중이 떠중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신생기업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단 하나의 기업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가치가 어떻게 대세 하락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MIT 공대, 칼텍, 서울대 이런 세계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이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연봉도 계속 낮아지고 승진도 못하고 오히려 강등되고 이런 것에 그냥 베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QQQ 같은 나스닥 100 인버스는 이게 우연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구 끝판왕을 모아놓은 기업들이 길게 보면 망할 것이다,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에 베팅하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아니, 영원한 1등 기업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영원한 1등 없고 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개별 종목에 한한 거고, 이 나스닥 100이란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100개 기업 중에서 몇 개 기업이 망한다고 해서 이 지수 자체가 나락하진 않습니다. 정말 친절하게도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고 새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은 또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강 기업은 애플과 마소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근데 애플과 마소가 10년 후에도 최강일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막말로 망할 수도 있는 거고 100위권 밖으로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예를 들어서 10위권 밖으로 밀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 자리를 테슬라가 대체한다고 치죠. 애플과 마소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테슬라의 가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 100 전체의 가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인버스, 즉 SQQQ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특정 한두 기업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종목이 다 맛이 간다는 것에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도 쫄딱 망하고 애플 아이폰도 망하고 아마존 웹서비스 전자상거래도 망하고 엔비디아 GPU도 망하고, 엔비디아 GPU가 망할 정도면 인공지능도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 윈도우도 다 망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도 망하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도 망하고, 구글 유튜브도 망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망한다는 건데, 자, 이런 기업들이 망할 정도면 아마 인류의 일상생활도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겁니다. 애플 아이폰 없어지고, 반도체도 없어지고, 데이터 센터도 없어지고,
전기차도 없어지고, 전기차 없어지면 뭐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려나요?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닐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SQQQ 같은 인버스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타이밍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타이밍 매매를 할 거라도 왜 굳이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은 SQQQ에 베팅을 하나요? 차라리 13년 동안 6,000%가 넘게 오른 TQQQ로 단타 치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 TQQQ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존버하면 회복할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SQQQ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물리면 답이 없는 거죠. 지난 13년간의 TQQQ와 SQQQ의 수익률을 보니까 TQ는 6,039%, SQQQ는 마이너스 99.99%. 단타를 치든 장기 투자를 하든 TQ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인버스가 SQQQ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가장 대표적이고 또 거래량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 인버스로 추정하는 SOXS라는 게 또 있고 뭐 그 밖에도 다양한 섹터에 걸쳐서 있지만 그 섹터에 상관없이 인버스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심지어 단타를 칠 거라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베팅을 해야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거든요. 나는 시황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해서 타이밍 매매하겠다. 단타를 치겠다. 그래도 굳이 인버스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요. 나는 장기 투자하겠다. 우상향을 믿고 적립식 분할 매수로 그 방향성에 투자하겠다. 그래도 인버스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도 인버스는 매력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됐겠죠?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